네, JTBC 시사진단 오늘은 이 복지시설에서의 장애인 인권 침해 그 실태와 이 대책에 대해서 토론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함께해 주신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전라북도의회 국주영은 의원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전국장애인 부모연대 전북지부 김정숙 대표 함께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애인 인권연대 최창현 대표 함께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북 장애인 복지시설 협회장 맡고 계시는 하정석 회장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본격적인 토론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오늘 토론 주제를 짤막하게 요약한 화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신 후에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장애인 보호시설인 남원 평화의 집에서 장애인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사실이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장애인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내동댕이 치는가 하면 등 뒤에서 목을 조르고 팔목을 꺾는 등 장애인을 학대한 장면이 CCTV에 고스란히 담겼다. 장애인들을 학대한 장본인은 다름 아닌 사회복지사들이었다. 전주 자린복지시설에서 여성 장애인을 상습 성폭행한 이른바 전주판 도가니 사건이 공분을 불러일으킨 게 엊그제 일이다. 복지시설 원장 2명이 장애 여성들을 상습 성추행한 입에 담기 부끄러운 사건이었다. 가해자가 13년형을 선고받고 복지법인 설립 허가가 취소되는 등 단죄가 이루어졌지만 복지시설의 인권 유리는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 복지시설은 폐쇄적 공간이어서 인권 침해가 가려질 가능성이 높다. 장애인들은 자신을 방어하고 피해를 고발할 능력이 떨어져 인권 사각지대에 놓이기 십상이다. 이들의 보호자가 되줘야 할 일부 사회복지사들의 인권 의식은 바닥 수준이다. 사건이 불거지면 관계 당국은 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권 교육을 강화하는 등의 대책을 내놓지만 근본적인 해법이 될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반응이 적지 않다. 끊이지 않는 복지시설의 장애인 인권 침해, 원인은 어디에 있고 대책은 무엇인지 들여다본다. 네,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앞서 화면에서도 그 남원 복지시설에 있는 그 CCTV 장면이 잠깐 화면에 나왔습니다만 그 학대 장면이라고 볼 수 있지요. 김정숙 대표께 좀 여쭤볼까 하는데요. 아무래도 부모님이시니까 장애인을 둔 부모님이신데 저런 장면 보시고 마음이 좀 아리실 것 같아서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아, 터질 것이 터졌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우리나라의 장애인 복지 정책은 중증 발달 장애인들의 경우는 평생 동안 고스란히 가족 중심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가정 형편이나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기 힘든 발달 장애인들은 시설로밖에 갈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자리마원 사태에서 봤듯이 성폭력 장애인들 모두 지적장애인, 발달장애인들입니다. 이번 평화의 집 역시 발달장애인들이 폭행에 노출이 돼 있었는데요. 장애인 가족들은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울분을 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터질 것이 터졌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은 그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이런 인권율이 상당히 골몰대로 골마 있다 그런 표현이십니까? 이 시설 같은 경우는 12년 전에도 예. 장애인이 폭행 사건으로 인해서 사망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예, 그 평화의 집에서요. 네, 근데 예. 부모님의 반대로 이걸 사건화시키지를 못하는 예. 그런 현상 속이었었고요. 장애인 예. 가족들 같은 경우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이 되면 내가 버렸는데 그쪽에서 못 빠졌다고 해서 내가 어떻게 문제 제기를 하냐 죄의식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수면에 드러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예, 그 문제 나중에 좀 다뤄볼까 하고요. 국주영은 의원님, 네. 이 전라북도의 장애인을 뭐 보호하고 관련된 그 시설이 얼마나 됩니까? 그 장애 유형별 거주 시설로는 그 법인이 35곳, 그리고 개인이 15곳, 그다음에 또 공동생활 가정이 있습니다. 공동생활 가정이 21곳, 그다음에 단기 거주 시설이 2곳 해서 총 73곳이 있습니다. 예, 그곳에 장애인 머물고 있는 장애인 합치면 얼마나 수가 될까요? 장애인 수는?
장애인 수는 뭐 제가 그거까지는 예, 예. 통계를 안 내봤는데 예. 어, 예, 예. 그럼 73곳 그곳은 전부 다 장애인들이 거주하는 그 공간인가요? 그러니까 그 공동생활 가정도 사실은 거주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단기만 빼놓고 두 곳만 빼놓고 77곳. 예. 요것은 상식적으로 거주를 하는 곳이죠. 예. 그럼 예를 들면 장애인 보호 작업장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장애인 시설하고 포함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장애인 거주 시설 내에 작업장이 있는 것이죠. 예. 그 안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 작업장을 만들어 놓고 출퇴근을 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그 주로 그 자림 복지제도 그렇고 평화의 집도 마찬가지지만 주로 이제 거주 시설에서 이런 문제가 많이 터졌는데요. 그렇죠. 거주 시설만의 문제는 아니겠죠. 뭐 물론 주로 그런 데서 많이 일어나긴 합니다만, 뭐 예를 들면 작업장이라든지 뭐 등등 여러 가지 장애인 관련 시설에서는 이런 문제가 다뭐 잠재될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은 있는 것이죠. 당연하죠. 왜냐하면은 이 작업장도 결국은 이 법인 테두리 안에 있기 때문에 예. 법인 이 장애인 거주 시설 내에 한 그 시설이기 때문에 다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작업장에서도 이런 일들이 인권 침해 사례들이 뭐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혹시 그 최창현 대표께서는 전라북도 장애인이 몇 명이고 그 중에서 이런 시설에 도움을 받고 있는 장애인들은 몇 분이고 혹시 이런 저기를 알고 계시나요? 예, 보면은 전라북도가 장애 인구가 한 7.1% 정도 됩니다. 전국 전체 인구에. 인구에. 예. 그러면 한 13만 명? 예. 조금 안 됩니다. 예. 2014년도 이후로 조금 몇백 명 줄었는데요. 예. 그 뭐 자연사라든지 이런 원인이 있는 것 같고요. 이제 이거는 지금 등록 장애인 기준으로 선진국 같은 경우는 좀 15%까지 잡습니다. 보통 인구에. 예. 근데 아직 우리나라는 지금 전라북도는 7.1%. 그리고 장애인 거주 시설, 특히 이제 공동생활 가정하고 단기 보호 시설 이제 거기는 빼고 예. 방금 말한 전라북도의 50개의 예. 거주 시설에 거주시설, 예. 지금 이제 시설의 자림원이나 예. 이번에 문제가 된 평화의 집 사건 그런 곳이 50개가 있는데 거기에 지금 현원 자료를 보면 1,754명 정도가 현원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예. 정원은 더 되는데 실제 예. 이용하고 예. 거주하는 분이 예. 예. 그 정도 거주 시설이라는 규모인 게 걸로 이제 알고 그 직접 거기에서 뭐 기숙하시면서 먹고 자고 생활하시고 그냥 그렇죠. 그런 시설 아닙니까? 24시간 365일. 예. 13만 명 중에 한 1,754명 정도가 그곳에서 생활하고 계시다. 예. 이렇게 되겠군요. 오늘 주로 이제 문제가 됐던 곳이 이제 자림복지재단하고 남원의 평화의 집 두 군데 얘기하고 있는데 그 외에도 장애인 인권 유린과 침해가 만연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 두 곳 플러스 소수의 문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뭐 우리 좀 공식화된 사건들이 있는 거고 예. 비공식화된 사건들이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밝혀지지 않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시설 내에서. 예. 그래서 보면 만연돼 있다고 보고 시설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정석 회장님도 좀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 만연됐다 말씀하시는데 뭐 사실 이 시설에서 장애인을 돌본다는 것들이 예. 최후 종사자가 보호하는 곳이 이제 시설이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회복지사가 장애인을 폭행을 했다. 예.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이 시설에서 그런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집중 조명을 받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하지만은 장애인을 돌보는 사회복지사가 무슨 천사는 아닙니다. 예. 하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지만은 이런 것들도 아마 이 종사자들 간에 서로 종사자들 간에 서로 소통과 화합 이런 것들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예. 제가 여쭙던 것은 우리 최 대표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게 상당히 다른 시설에서도 이런 게 잠복돼 있거나 꽤 뭐 흔한 일처럼 이렇게 돼 있느냐라는 걸 제가 여쭙거든요. 사실 뭐
저희 시설을 볼 적에는 예. 뭐 다른 시설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거의 폭행이 없다고 저는 그 자신을 합니다. 예. 예. 근데 이제 외부에서 이렇게 보실 적에는 시설에서 폭행이 자행되고 있다. 그러면 사회복지사 자격이 없죠. 예. 예. 왜 그러냐면 이런 장애인을 사회복지사는 마음으로 대해야 되고 마음으로 이분들을 돌봐야 되는데 폭행을 한다면 거기에 근무할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예. 예. 혹시 하 회장님께서도 그 다른 복지시설에 좀 은밀한 부분은 잘 다가서기가 어려운 부분이 좀 있는 것도 사실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시설 간에 이렇게 교류도 하고 그 종사자들 여러 가지 교육도 시킵니다만은 예. 제가 이제 회장으로서 그 시설에 이제 뭐 이곳저곳을 다 둘러볼 수는 있습니다만은 예. 그 거기에 있는 장애인들하고 직접 이렇게 대화하고 그런 시간은 별로 예. 없다고 봅니다. 예. 또 회장이라는 역할을 맡고 계시다 보니까 다른 복지시설까지 또 싸잡아서 이렇게 폄훼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좀 곤란한 측면이 있으라는 점은 이해를 합니다. 제가 그 뒤져본 그 자료에 의하면 이게 2014년도 세월은 좀 흘렀습니다만 2014년도 보건복지부가 장애인 거주시설 전국에 602곳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 44곳에서 인권 침해 의심 사례가 있다 해서 이걸 아마 그 뭐 수사당국에 의뢰도 하고 뭐 그런 통계가 있던데요. 그 김중수 대표님 여러 가지 그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해서 좀 그 소개해 줄 만한 내용이 있다고 제가 좀 들었는데요. 예. 네, 이제 지금 부각되고 있는 것들은 거주시설에서 내부에서 발생되는 인권 침해 사례이고요. 예. 이제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2014년도부터 전주시, 익산시, 군산시에 이제 전주시 장애인 가족집 인권센터가 설립이 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 지역사회에서도 또 다른 우리 발달장애인들에 대한 인권 침해 사례들이 발생되는 이런 상황들을 접수 사례를 보면 지역에서 아까 말했던 작업장이나 노동을 했는데 그 노동의 대가를 받지 못하는 예. 발달장애인들이 또 있어서 예. 작년에 전주시 같은 경우는 특별감사를 통해서 지금 뜨겁게 들끓고 있는 시설도 있고요. 뭐 임금을 착취했다는 네, 뜻인가요? 임금을 착취해서 예, 그런 예. 사례도 있고 예. 또 하나는 이제 지역사회에서 발달장애인들이 이제 자립해서 살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약간 자기 소통이 어려워요. 그리고 자기 표현 능력이 없다 보니까 지역사회의 문제 아동으로 되고 있고 이 친구들이 지역사회에서 문제를 야기시키는 가해자로서의 이런 뭐라 할까 가해자로서 경찰에 신고하는 사례들이 많아서 이런 민원 해결하는 일들도 있고요. 예. 가장 큰 것은 예. 또 하나는 우리 발달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금전관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 자기 돈을 관리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 예. 일반인들이 우리 발달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명의를 도용해서 자동차를 구입하고 그다음에 비싼 핸드폰을 팔아먹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이 돼서 저희가 2년 동안 이런 문제를 해결하면서 예. 문제됐던 것이 이게 장애인식 개선을 예. 시설 내부에서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도 끊임없이 교육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지역사회에서 우리 장애인들과 함께 하려고 하는 그런 의식들이 좀 그런 운동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통계적으로 접근해서 말씀하신 것은 아니시지만 네. 사례를 중심으로 네.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 장애인 인권 침해와 관련된 사건 또 그 침해 사건의 특성을 보면 약간의 일반인 비장애인들이 겪는 인권 침해가 그냥 다른 특성이 있는 것 같아요. 김정수 대표께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피해자들이 조금 약자고 예, 좀 뭐랄까 자기 표현도 좀 그 불편한 그런 입장이고 등등등의 여러 가지 그 특성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거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예. 네, 일단 왜 사람이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나보다 약한 사람을 예. 상대로 해서 뭔가 이렇게 저지르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자리몬 사태나 아니면 이번 평화의 집 경우를 보면 정말 이 자기 표현을 못하는 예. 정말 그리고 보호를 해야 될 예.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 사건이 일어난 거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자기를 보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건 두려워요. 예, 두렵고 예. 그다음에 이 표현을 못하기 때문에 이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된다고 하는 이게 지속적으로 이런 인권 침해가 지속적으로 유지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내부 고발이 아니면 참 예. 접근하기 힘든 그런 예.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죠. 예. 가해자와 그 피해자가 좀 굉장히 밀착돼서 생활하고 또 피해자가 좀 가해자에 의존하는 생활 방식. 이제 그렇다 보니까 좀 이게 적발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런 특성을 말씀해 주셨던 것 같고. 최창현 대표도 이런 사건의 특징이 좀 어떤 게 있다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보면 지금 되게 이제 김정수 대표님이나 국정원 의원님 같은 경우 발달장애, 예. 즉 정신적 장애 분야에 있는 자기 변호 능력, 방어 능력 예. 이 부분을 말씀하셨고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이제 첨언하면 신체적 손상, 신체적 부분에 대한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 가장 간단한 예로 만약에 변호사 사무실을 갑니다. 법률 지원을 받고자 가면은 진단서 끊어와라, 예. 진술서 끊어와라, 예. 동사무소 주민센터 가서 뭐 행정서를 띄워라. 예. 한번 갔다가 포기하게 됩니다. 민사적인 부분 같은 거. 예. 재작년에 저희 연대 사무실로 그런 상담 사례들 많고 이런 부분에 대한 장애를 고려한 이동이 불편하거나 이동권 확보가 안 되는 분들에 대한 변호인 조력을 찾아가는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시스템도 필요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게 사건화가 되더라도 뭐라 그럴까요? 예. 가해자는 자꾸 사건을 은폐하려고 하고 피해자는 자기가 경험했어도 잘 이걸 뭐 구술한다거나 뭐 표현한다거나 이런 것이 굉장히 떨어지다 보니까 일부만 좀 노출되고 나머지는 다시 그냥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버리는 이런 좀 측면도 좀 꽤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요. 예. 자리문 사건 같은 경우 수명의 이제 2명의 가해자가 수명의 시설 내 사람들을 이제 인권 유리를 한 사건인데 예. 최종 가서 1심에서는 피해자가 5명이었습니다. 그래서 15년형을 받았는데 2심 가서는 한 명에 대한 피해자가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해서 예. 거기에 대한 죄를 예. 없다, 혐의 없다고 인정하고 감형이 좀 2심에서 됐죠. 13년형으로 예. 각각 감형됐습니다. 예. 이게 가장 단적인 예죠. 예. 그 예. 부분이 심각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머지 시간은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그 대책에 집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그 남원 그 평화의 집 사건이 터지고 나서 전라북도에서 내놓은 대책을 보니까 인권 교육을 강화하겠다. 또 하반기 인권 실태 조사를 벌이겠다. 문제가 드러나면 강력하게 처분하겠다. 이렇게 요약되는 대책을 내놨더군요. 국제영원님은 이런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이제 이런 사건이 터질 때마다 사실은 이런 대책들은 나왔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나마 인권 차원에서 접근을 해서 대책이 나오고 있는 것은 현재 전라북도 행정 내에 인권팀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인권팀에서 전라북도 인권 실태 조사를 했고, 그다음에 인권 기본 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거를 더 확대해서 인권 지원 센터를 설치를 하도록 지금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지원센터요? 예, 인권 지원 센터. 그래서 예. 이 인권 지원 센터에 장애인 전담팀을 두고 이 전담팀에서 상시적으로 이 시설만 관리하는 이러한 인원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에서 그러니까 상시 어떤 상시 응급 체계를 만들어서 응급 체계를 만들고 그다음에 상시 일이 터졌을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이 매뉴얼을 만들어 가지고 예.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이러한 것으로 좀 발전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예.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 인권 교육은 당연하죠. 예. 시설 내 종사자 인권 교육뿐만이 아니고 공무원들 인권 교육도 다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하정섭 회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대책들에 대해서 효용성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우선 저는 그런 대책들이 지금까지 쭉 해왔어요. 예. 해왔는데 사실 시설 내에서도 인권지킴이단이라는 것이 그 의무사항입니다. 이게 예, 예. 인권지킴이단 이게 의무사항인데 예. 이 인권지킴이단이 변호사 또 보호자 직원 이렇게 그 가족 이렇게 이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와서 직접 하고 그렇게 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예. 근데 사실 이번 사건이 일어나고 보니까 제대로 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요. 예.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차라리 시에서 예. 시군에서 인권 지킴이단을 운영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걸 한 달에 한 번씩 시행을 해서 보고를 하게 돼 있는데 사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시설에서 어떤 여기 인권 지킴이단이 오시면은 회의를 하게 되면은 이게 참석 회의 수당을 드려요. 그런데 예. 거기에 따르는 예산도 확보되지 않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직원이 그걸 한 사람이 그걸 또 관여를 해서 해야 되는데 또 다른 업무를 또 맡게 돼서 이러한 업무가 또 늘어나는 결과가 되고 그래서 아예 이 차제에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노인 장애인 복지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것을 다른 시도에는 장애인 복지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참에 전라북도도 아예 장애인 복지과로 다시 개편을 해야 주셔야 되고 이런 인권 지킴이 단도 시군에서 직접 운영하신다면 아마 이런 일이 뭐 다른 걸 다 한다고 해도 더 명확하지 않을까 이런 예. 생각이 들어갑니다. 지금은 그 복지시설 자체적으로 인권지킴이단을 운영하고 예. 있기 때문에 그것을 뭐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체제를 바꾸자 이런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관련해서 예, 제가 좀 예. 말씀드리면요. 예, 실제로 현재 전라북도 그 인권팀에서 인권 지킴이 단을 발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30명으로 지금 이루어졌는데요. 그들이 아마 직접 다니면서 활동을 할 겁니다. 구체적인 활동을 할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시설 내에 인권 지킴이 단이 있었지만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건이 일어난 것이고, 그래서 행정에서 제대로 인권 지킴이단 운영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예. 잠깐 국지영 의원님, 그 인권 지킴이단이 이렇게 만들어진 건 저도 뭐 이렇게 찬성을 합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인권 지킴이단에서 오신 분들이 예를 들어서 장애인한테 밥 먹었어요? 네. 밥 안 줬어요? 네. 어떻게 보면 발달 장애인들이 그런 자기 판단 능력이 없습니다. 예. 그리고 행동적 충동 장애를 일으킬 수도 있어요. 예. 근데 그런 전문가들로 구성된 적어도 사회복지를 참 전공한 교수님들이나 이러한 전문가들로 구성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예, 아마 그 부분은 그 인권 마인드뿐만이 아니고 그 사회복지 마인드까지 갖춘 이제 그러한 사람들이 그 사회복지 시설에는 갈 것입니다. 예, 예. 그러면 예를 들면 이번에 그 문제가 됐던 남원시의 경우에 남원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인권 지킴이단이 전문가들로 구성된 있어서 그 지킴이단이 각 시설들의 인권 침해를 파악하도록 하자 이런 뜻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최 대표님 어떻습니까? 좀 이야기가 조금 수박 거덕기 같은 예. 느낌이 들어요. 예. 뭐 시군구에서 직접 인권 지킴이단을 운영하자. 예. 그러면 지금 평화의 집 예를 들면 직원, 그러니까 이제 시설장을 제외한 생활복지사들 22명 중에 1명이 참여하고 이용인 1명 그리고 가족 이렇게 이제 규정이 있고요. 3명 그리고 이제 외부에서 이제 선임권을 남원시가 갖고 있습니다. 인권 지킴단에 3명을 제외한 시설에 있는 관계자들 3명을 제외한 뭐 교수라든지 변호인, 공공후견인, 후보자 내지는 또 이제 인권 뭐 활동가들 이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이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공공후견인 같은 경우 매달 가서 조사하고 대면 조사하고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러면 5년 동안 이런 일이 있었는데 예. 그리고 17명이 폭행을 하고 집단화돼서
공개적이었습니다. 그러면 시설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아는 내용이에요. 폭행에 가담 안 했더라도. 근데 제대로 실상이 드러나지 않았잖아요. 예. 그럼 인권지킴이단 자체가 큰 의미가 없다는 한계가 이미 드러나 있었어요. 예. 그리고 인권지킴이단을 지금 현재 강화하고 뭐 인권 실태 조사를 강화하자 하게 된 게 2014년 3월달에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 특별 지시로 이루어진 겁니다. 예. 그래서 뭐 인권 실태 조사도 하고 작년부터 굉장히 대폭 강화됐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때 당시에 장애인들이나 저 같은 인권 운동하는 사람들 많은 전문가들이 그 한계에서 명확히 지적했어요. 예. 시설에서 이게 어떤 유용성이 있고 예. 쉬운 얘기로 시설 존재 자체가 문제가 있는데 그건 그만두고 차치하고 옆에 뭐 피부병 정도 치료하는 것 갖고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안 된다는 거 명확히 그때 당시에도 계속 이야기했던 거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국정원 의원님께서 인권지킴단 이야기했는데 저도 이제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데 그 인권지킴단은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산하기관에 지시한 그런 인권지킴이단, 시설의 인권지킴이단, 인권 실태조사하고는 또 별개예요. 예. 도에서 지금 준비한 거는 예. 그건 전혀 뭐 시설에 직접 가서 분기별로 조사하고 회의하고 자료 제출하고 이런 예. 건 아니에요. 예. 도에서 한번 해보겠다 의욕적으로 이제 예. 어떻게 보면 그렇다면 상징적인 어떤 의미죠. 그 대안을 시행했으면 좋겠습니까? 저희 이제 근본적으로 시설 내 이용하고 있는 시설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시설 밖으로 나와야죠. 더 이상의 예. 시설 정책. 전라북도 예. 같은 경우 50개 예. 시설 1,700명, 1,754명을 위해서 예. 올 2016년도 예산이 한 378억 이상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 도 예산만. 근데 시군 예산 합치면 뭐 시군 같은 경우 뭐 한 200 수십여억 원 더 첨가가 되겠죠. 1,754명을 위해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게 이제 전라북도 전체 장애 관련 예산이 한 1,600억 정도 돼요. 예. 거기 한 24%를 차지합니다. 시설. 예. 거주 시설에만 예. 보호자업자 이런 거 제외하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자립생활이나 우리가 장애 인권 운동하는 측에서 주장하는 게 자립생활 지역사회를 복귀하자 해서 자립생활 예산을 쓰고 있는 게 지금 도 예산이 예. 212억 원 예. 됩니다. 전체 그 장애 관련 예산이 13% 정도 돼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 1,700 몇 명에 200 아니 그 23%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거를 자립생활 예산에 투여하면 예. 충분히 사회 복귀할 수 있습니다. 예. 시설 즉각 폐쇄해야 알겠습니다. 됩니다. 예. 이른바 그 탈시설화 문제인데요. 나중에 제가 좀 얘기를 꺼내려고 그랬는데 예. 하셨으니까 그 얘기 좀 하죠. 장애인 인권 문제 하면서 그 얘기를 계속 주장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군요. 근본적으로는 그게 해법이다라고.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가에 대해서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김중수 대표에게 여쭤보겠습니다.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저의 경우는 중증 발달 장애인들도 예. 탈시설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사실 80년대부터 탈시설화 해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었고 2000년도에는 더 우리 신체장애인들 위주로 시설에서 지역사회로 탈시설 운동을 하면서 활동보조 서비스가 도입이 됐었습니다. 예. 이제 발달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신체장애인들하고 약간 다른 국면이 있어요. 예. 왜냐하면 자기 의사소통을 할 수가 없고 누군가는 옆에서 돌봐주는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데 거주시설 속에서는 이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한다고는 하겠지만 폐쇄적 공간에서 사회복지사와 계속 상주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상동행동을 하는 우리 발달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거기다 폭력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런데 예. 발달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상동행동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기 예. 의사 표현을 상동행동을 통해서 표현하려고 하는 예. 그런 기능이 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역사회에 나오려면 이 친구들이 나오려면 다양한 그런 구조적인 것이 좀 있어야 되는 것이 예. 일단 이렇게 우리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문제 행동을 하는 우리 발달장애인들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희가 이제 주장하고 있는 것은
발달 장애인들의 행동이 중재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예. 전문가들이 이 친구들이 의사 전달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하는 그런 전문 기관이 필요하다고 저희가 전라북도에 일단 정책 제안을 해놓은 상황이고요. 예. 또 하나는 발달 장애인들이 이제 이번에 자림원 사태 이후에 50여 명의 발달 장애인들이 지역 사회에 공동생활 같이 4명당 1명씩 예. 사회복지사가 배치되면서 예. 자립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 친구들이 굉장히 6개월의 시간이 지났는데 표정이 굉장히 밝아졌어요. 예. 그것은 자유롭게 내가 결정한 것들을 내가 수행함에 있어서 자신감이 생겼다라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제반 사회적 구조가 낮에는 나와서 활동을 하고 저녁에는 내가 집에 가서 생활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내가 활동했을 때 지역사회의 다양한 평생교육이며 주간활동 서비스며 직업재활 서비스 이런 것들이 지역사회 재활시설들이 다양한 구조로 발생이 된다라고 하면 예. 우리 아이들이 발달장애 아이들도 지역사회에 자립생활을 하고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미국도 그러고 영국도 그러고 다 공동생활과 지역사회 재활시설과 연합해가지고 탈시설 정책을 그렇게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가야 된다는데 이제 동의를 하시는 편이고 네네. 다만 발달 장애인의 경우에는 좀 더 인프라를 더 갖출 필요가 있다 이렇게 요약을 해도 되겠습니까? 네네, 그렇죠. 예, 예. 예. 어떻게 보십니까, 그 하정석 회장님 동의하십니까? 스웨덴이나 노르웨이 같은 선진국 같은 경우에도 그룹홈식으로 해서 뭐 한 10개 가정을 하나의 그게 마을로 형성해서 예. 이렇게 관리를 한다면 좀 이상하고 이렇게 좀 돌봐주고 있어요. 그게 이제 아까 김정숙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신 뭐 시설에 있으면은 폐쇄적이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사실 제가 이번에 사건에 좀 그 느낀 것인데 유료 시설, 그러니까 실비 시설하고 무료 시설하고 차이가 좀 있습니다. 예. 그게 뭐냐면은 무료 시설은 수급비가 이제 그 장애인 수당이 자기 통장으로 들어와요. 통장으로 들어와서 자기 통장에 있는 그 돈을 자기가 마음대로 쓸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이 유료 실비 시설 같은 경우에는 그 통장에 들어온 돈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보호자가 내는 돈이 한 35만 원 정도 됩니다. 예. 그래서 시설에서 충당해야 할 돈이 한 65만 원에서 67만 원 정도 된다고 그래요. 예. 그러면 장애인이 쓰고자 한 돈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자기가 쓰고 놀고 이럴 기회가 별로 적은 거예요. 하지만 예. 이런 그 무료 시설 같은 경우에는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밖에 나가서 뭐 영화도 보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활동을 다 합니다. 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그게 또 시설에서 거기다 언어 치료도 하고요. 그다음에 물리 치료도 하고요. 예. 그다음에 또 시설 내에서는 주로 이제 치과 진료도 합니다. 스케일링이라든가 잇몸 치료라든가 알겠습니다. 예.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 시설에 오면은 그런 그 장애인이 이빨이 하나 이렇게 노랗거나 이렇게 그 썩은 그 장애인이 한 번도 없어요. 깨끗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시설에 나름대로 시설에 장점이 있는 것이고 예. 또 밖에 나가면은 또 그런 그룹홈이나 이런 것도 장점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 꼭 예. 그 탈시설화만이 유일한 해답은 아니다 그런 의견을 가지고 계셨습니까? 왜 그러냐면 국가에서 이런 시설을 만들어 놓을 적에도 뭔가 필요했기 때문에 만들어 놓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 단 지금 국가 정부 정책을 보면은 요새 그 장애인 시설을 너무 그냥 헐값으로 허가를 내줘요. 예. 뭐 아까 뭐 공동생활 가정도 시설입니다만은 이런 시설들을 헐값에 복지를 하겠다 이런 생각밖에 들지를 않습니다. 예. 좀 더 알겠습니다. 예. 검증된 예. 예. 그러한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국지용은 말씀하시죠. 예. 네. 그 아까 그 시설에 대한 어떤 뭐 인권 지킴이다 운영 뭐 이런 것들은 사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 예. 어쨌든 안전 장치는 필요한 거잖아요. 예. 그리고 궁극적으로 저희 역시 마찬가지로 그 시설에서 거주하는 장애인들의 탈시설화 이게 저도 궁극적으로 이
정책을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까 이제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제 시설별로 사실 차이들은 조금씩 있어요. 운영을 어떻게 하는가 이건 차이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가보면은 분위기 자체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물론 잘한 것도 있지만 대부분 시설 자체가 이제 원래 시설이라고 하는 자체가 굉장히 폐쇄적입니다. 그리고 집단적이고 어쨌든 이들을 관리하기에는 굉장히 효율적이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 결정권 이것은 철저하게 무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 중요한 것은 아무리 중증 장애를 가진 이 장애인들이라고 해도 사실은 다 자기 결정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정권의 기회를 안 줘서 그러는 것이지 사실 다 저는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장애인들에게 뭐 이쁜 물건을 딱 보여주면서 선택을 하라고 하면은 정말 거기서 가장 이쁜 물건을 선택을 해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 단편적인 거지만 계속 교육을 하고 이렇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것은 더 강화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궁극적으로 그들이 정말 스스로 자기가 어디서 거주할 것인가의 어떤 예. 삶의 문제는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하는 이러한 정책들이 필요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예, 듭니다. 하 회장님 반론 있으십니까? 네. 이번에 그 평화의 집 사태나 자리문 사태 해볼 적에 무조건 이제 정부에서는 여기에 있는 장애인들을 전원 조치를 하겠다 뭐 이렇게 하겠는데 사실 여기에 있는 분들도 내가 아파트로 가고 싶은지 아니면은 자기 뭐 다른 집으로 가고 싶은지 예. 또 자기 친구하고 가고 싶은지 이걸 좀 물어봐야 됩니다. 예. 그냥 무조건 너는 여기로 가거라 몇 사람 해서 뭐 공동 가정을 만들겠다 이런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생활인 시설도 하나의 가정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예. 가정에서 탈시설화 해가지고 또 잘못돼가지고 다시 또 이제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이렇게 좀 밖으로 이렇게 또 물론 거기도 찬성을 합니다만은 예. 그래도 상당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 잠깐 하자면은요. 예. 그 어쨌든 무조건 뭐 내보내자가 아니고 사실은 그 장애 상태와 어떤 그 욕구에 따라서 이건 좀 단계별로 저는 일단 체험 홈부터 시작을 해서 저는 시작을 해야 된다 생각해. 무조건 뭐 공동생활 가정을 하자 이게 아니고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장애 상태와 그다음에 그들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거주를 제공해야 하고 어쨌든 단계별로 저는 이것을 체험홈부터 해가지고 쭉 어쨌든 그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어떤 과정들이 필요하지 않는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무조건 막 다 일시에 이 시설에 있는 그 장애인들을 다 예. 탈시설화 할 수는 없지만 좀 점차적으로 우리 국가 정책이 탈시설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강한 신념을 가지고 제가 있습니다. 한마디만 더 드려도 될까요? 예, 네네. 그러시죠. 지금 이번 평화의 집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일부는 가족들이나 또 이렇게 있는 분들은 전원 조치가 됐어요. 되고 지금 현재 17분인가 이렇게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거기는 보호자가 있어도 보호자가 있으나 마나. 예. 그러니까 갖다 맡겨놓고 처음에 맡겨놓고 그냥 한 번도 찾아가지 않은 겁니다. 근데 제가 지금 알기로는 그 실비 수급자 같은 경우는 5년 동안에 35만 원씩 무려 1,400여만 원을 밀려 있다고 그래요. 예. 그러면 그 돈을 밀린 것을 갖다가 국가에서 내줄 겁니까? 아니면 이런 공동생활 가정에 갔을 때 그걸 예.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심각한 문제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가족이나 가정으로부터도 소외된 장애인이 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탈시설화가 무조건 옳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예, 말씀하신 것 같고요. 예, 예. 김 대표님. 자리먼 사건 이후에 전주시에서 이제 했던 것들이 민간단체 협의회를 구성을 했었습니다. 그 속에서 전주시의 장애인 거주시설에 있는 예. 장애인들의 탈시설 욕구 조사를 연구를 통해서 실시를 했었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탈시설 정책을 계획을 세우기로 했었고요. 예. 작년 11월부터 올 4월까지 해서 50여 명의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 탈시설을 했어요. 예.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뭐 공동생활에서 이용료 그 부분을 이 얘기를 하는데 사실 여기에 나오신 분들도 다 부모로부터 이렇게 버림받았던 장애인분들이 지금 가족들하고는 소통이 안 되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시설을 했는데 이분들도 굉장히 중증이거든요. 중증이라고 하면은 1급에서 3급을 중증이라고 해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탈시설하는데 굉장히 행복해라 하고 예. 아, 나 시설에 안 살으니까 너무 좋고 내 예. 마음대로 예. 내가 음식을 먹을 수 있어서 좋아 예. 라고 예.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런데 저희 정말 최중증 정말 그 시설에서 봐줘야 되는 최중증들은 현재 가정에서 데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시설에서 받지를 않아요. 예, 예. 가정에서 좀 소외되는 그런 장애인들의 경우도 탈시설을 해보니까 만족도가 매우 높더라. 그런 사례를 좀 말씀해 주셨고요. 이렇게 정리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 탈시설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 장애인들을 주로 집단으로 그 생활하게 해서 비장애인들과 사실 분리되는 이런 그 정책을 써왔는데 그게 아니고 장애인들도 비장애인들의 사회 속에서 섞여서 같이 살게 되는 시설에 이렇게 잡아둘 게 아니라요. 그런 정책 쪽으로 가야 된다. 그러나 그걸 한꺼번에 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장애인의 또 상황에 따라도 다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차츰 그쪽으로 옮아가자.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네. 저만 해도 될까요? 예, 예. 예. 지금 이제 탈시설에 관한 이야기도 하시고 시설 필요성이라는 이야기도 하시는데 우리가 이제 선택지를 이야기할 때 좀 선택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예. 대안을 마련했고 너 시설 갈래, 지역사회 갈래 예.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전북 도정을 보면 김정수 대표님도 이제 많이 고민하고 계시는데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전무합니다. 도에 예. 탈시설 아주 중요해요. 그 부분이 예. 발달장애인들이 지역사회 생활하는데 그다음 자립생활센터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전라북도 2007년도에 도입되기 시작해서 전주 2곳, 고창에 올해 1곳, 3곳밖에 없습니다. 다른 지역 어떻게 하라고요? 자립생활지원센터. 그다음에 가족지원센터, 전주, 익산, 군산 3곳 있습니다. 예. 도에서 왜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럼 나머지 13개 아니 11개 시군은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까? 도정 바뀌어야죠. 탈시설 이야기하고 장애인 인권 이야기하고 자리만 터지면 매뉴얼대로 이렇게 하자. 전원 조치한다. 예. 전원 조치 웃긴 거잖아요. 시설에 있던 사람 다시 시설로 보내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예. 이건 이제 패러다임을 바꿔야 되는 그런 문제라서 시간도 좀 많이 걸리고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또 인프라를 갖추는데도 꽤 시간이 걸리는 일에서 단박에 될 일은 아니라는 것은 이해하시리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방향을 모색해야 되는 데는 대부분 어느 정도 일치를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기까지 복지시설, 현재의 복지시설은 꽤 당분간 운영될 거 아닙니까? 그 동안에도 인권 침해는 얼마나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인권 교육, 인권 지킴이단 이런 얘기가 좀 나왔던 건데 결국은 그 폐쇄성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외부와의 얼마나 소통을 자주 해서 좀 열리게 하느냐, 이것이 이제 복지시설에 관해서는 핵심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어쨌든 그 시군에서 인권지킴이단을 운영하는 그런 방안도 말씀해 주셨고, 지금 복지시설이 운영되는 한에서 그런 것들이 좀 극복하기 위한 방안 어떤 게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요? 그래서 딱히 예. 저로서는 예. 워낙 예. 시설들이 보면 예. 이 주거지하고 그 비장애인들이 살고 있는 주거지하고 좀 떨어져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우리 비장애인들의 관심 밖에 벗어나 있는 거죠. 예. 근데 이것을 개방화하고 예. 특히 이제 이런 게 아시겠지만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장애인을 거주시설에 맡기면 이 시설에서는 이 장애인 부모까지 케어를 사실 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시로 가서 장애인을 만나고 그리고 이 시설 맡긴 아이가 내 아이가 어떤 곳에서 어떤 상태로 생활하고 있는가에 대한 모니터링을 수시로 사실 해야 되는 이런 시스템이 필요하거든요. 예. 현재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시스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어쨌든 관심 밖으로 이걸 끌어내고 사람들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그러니까 주거 침입이다라고 느끼지 않을 정도로 저는 어떤 개방이 필요하고 지역사회의 어떤 교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의원님이 이제 오랫동안 시의원도 하시고 또 의원도 하시면 이제 복지 분야에 굉장히 이제 관심 많으신 거 알고 계신데 지금 인권 지킴이라는 이제 당분간은 시설을 유지해야 된다. 그렇다면 시설을 그럼 그 당분간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말씀인데 인권 지킴이단 같은 경우
쉬운 얘기로 시설에 지원하는 복지과가 또 인권지킴단도 설명합니다. 인권지킴단은 어떻게 인권 실태 조사나 이런 거 부분은 외부 감시망이잖아요. 예. 지원하고 집행하는 데가 또 지원 또 똑같은 감시도 합니다. 예. 그러니까 행정부가 사법부 기능도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럼 감사팀이나 외부 전문가, 외부 인권센터 이런 데에서 해야죠. 예. 똑같은 지원도 하고 똑같이 감시도 하면 그럼 뭐 셀프 조사입니까? 예. 그게 문제가 있는 거죠. 예. 행정 체계상에. 그래서 의원님께 주문하고 싶다면 예. 단기 처방이라도 그러면 장애인 복지과가 아닌 감사팀을 따로 하거나 외부 센터에서 독립기구를 주거나 독립성을 이런 예. 것도 하나의 예. 단기 처방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예. 하정섭 회장님이 내놓으셨던 방안과는 조금 색다른 또 주문이셨고요. 그 방안에 대해서는 그 문제에서 좀 더 그 장외에서라도 논의를 좀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한 가지만 짧게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사건이 터지고 난 후에 이 복지법인의 그 책임 문제를 조금 잠깐 짧게 얘기했으면 좋겠는데요. 도덕적으로도 그렇고 법률적으로도 그렇고 이게 사건이 일어나고 그 뒤에 좀 흐지부지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하 회장님이 좀 잠깐 짧게 언급하시겠습니까? 네, 우선 이런 사고가 발생한 데에서 뭐 시청자 여러분께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행스럽기는 이번에 그 복지재단에서 발빠르게 움직여서 사후 대책을 논의해서 피해자 가족이나 또 이 장애인들에 대해서 또 심려 치료까지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발빠르게 대처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사실 이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예. 저도 하나의 예. 시설 책임자로서 상당히 좀 괴롭습니다. 예. 아까 그 국주영은 도의원께서도 폐쇄적이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런 생각 가장 해봤어요. 오직 하면은 지금 어린이집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러 가지 뭐 교사들이 폭행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예. 않습니까? 그러면 차라리 그러면 시설에도 동영상을 갖다 누구든지 한번 뭐 누구든지는 아니지만은 가족이나 예. 아니면은 뭐 이렇게 시청 담당자라도 볼 수 있도록 예. 이렇게 공개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예. 사실 시설에서 근무하는 여기 알겠습니다. 사회복지사 예. 여러분 한마디만 더 말씀드릴게요. 사회복지사 대단히 수고가 많은데요. 예.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공개적으로 예. 다 이렇게 자신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너무 폐쇄적이라는 말을 안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예, 들어요. 알겠습니다. 묵묵하게 열심히 일하시는 사회복지사 여러분들의 그런 노고까지 폄훼돼서는 분명히 안 될 노릇이고요. 복지 이런 그 법인의 그 책임을 좀 강도 높게 물을 수 있는 그런 법적, 제도적 장치가 혹시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그것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 듣고 마무리 말씀 듣겠습니다. 짧게, 예. 예, 매우 필요하죠. 예. 그리고 굉장히 최근에 재미있는 판결이 있었는데 굉장히 시사적입니다. 예. 자리번 사건에 예. 전라북도가 임원 해임 명령을 예. 내렸어요. 예. 그래서 이제 법원은 그 자리번 손을 들어줬어요. 예, 예. 그 이유가 재밌어요. 예. 재단이 공익적 가치보다 사익적 가치를 우선해서 예. 도의 그 해임 명령, 임원 해임 명령은 부당하다. 예. 자리만 손을 들어주는 사건인데 재단이 돈 벌려고 맘먹으면 기업을 해야지 왜 재단합니까? 예. 도민 세금이 시설에 도민 세금이 예? 알겠습니다. 얼마가 들어가는데 예. 예, 재단은 사익 추구의 대상이 아니라 예. 공공의 목적을 갖는 우리 지역사회의 훌륭한 자원들입니다. 예. 이 운영진의 마인드도 바뀌어야 돼요. 우리 사회의 인식도 바뀌어야 되고 재단에 대한 시각이. 예. 그런 예. 점도 좀 법원 판결에 이번에 좀 시사적인 바가 크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하 회장님 그리고 최태양 대표님은 그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을 마무리 발언하신 걸로 하고 두 분만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김 대표님 말씀 듣겠습니다. 예. 저는 이게 사건이 터질 때마다 처벌을 어떻게 하냐에 쟁점을 두고 있어서 예. 우리 아이들의 미래는 또 어디로 흘러갈까. 시설 속에서 이렇게 폭행이 발생이 되면 우리 아이들은 전원 조치한다고 하면 아무런 대책 없이 떠밀려 갑니다.
저는 이러기 전에 사실 발달장애인법도 있고 장애인복지도 다양한 법들이 있어요. 법 속에서 우리 아이들 지켜줄 수 있는 게 한 개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국가 차원에서 항상 예산이 없다. 지방자치 차원에서 예산이 없다. 이렇게 하면서 복지정책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 서울시청 앞에 지금 27일째예요. 발달장애 부모들이 시설에 보내지 않고 살겠다고 정책을 막 제안을 하고 있어요. 예. 이번 주부터는 삭발투쟁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제가 그 상황을 보면서 우리 전라북도도 빨리 우리 발달장애인에 대한 아까 말했던 가족지원센터 확대, 평생교육센터, 그리고 탈시설을 할 수 있는 제반 여건들을 만들 수 있도록 빨리빨리 대책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우리 자폐성에 있는 친구들은 시설로밖에 보낼 수밖에 없는데 예. 시설에 가면 폭행에 노출됩니다. 예. 그러면 지역사회에서 살아야 되는데 이 행동을 중재할 수 있는 문제의 행동을 이 친구들에 맞게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정말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이 빨리 구축이 됐으면 좋겠고요. 예. 또 한 가지는 지역사회에서도 발달장애인들이 인권 침해에 있을 때 예. 독립해서 쉼터를 통해서 이 친구들을 안정을 시키고 알겠습니다. 치료를 지원을 해야 되는데 예. 그런 시스템이 아주 부재합니다. 예. 시간 관리를 해야 되는 제 입장에서 마음이 좀 쫓기고 있습니다. 국제용우님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현재 그 순속의 거주시설에 지금 지원되는 돈이 총,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예. 1,000여 명이 예. 여기에 거주를 하고 있고 지원되는 돈이 한 400억 정도가 예. 됩니다. 이거 예.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행정에서는 사실 이 돈에 대한 관리, 이 사회복지 보조금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가에 대한 사실 거기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고 그 돈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장애인들에 예. 대한 사실 이 관심은 그다지 예. 많지가 않아요. 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법도 사실은 이 시설 내에서 인권 침해가 일어나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1차 개선 명령, 2차 예. 개선 시설장 예. 교체, 예. 3차로 가야 이제 폐쇄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게 지속이 된 다음에 어쨌든 이게 문제가 해결이 되는 이제 이런 시스템으로 이런 법이 체계거든요. 그래서 법을 좀 강화해서 좀 더 강화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한번 문제가 딱 터졌을 때 바로 심도 있게 조사를 해가지고 바로 뭔가 조치를 취하고 그리고 그 한번 문제를 일으킨 시설에 대해서는 저는 다시는 예. 이 사회복지 시설을 운영할 수 없도록 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정말 1벌 100개가 아니고 100벌 100개. 예. 그래서 뭔가 문제가 좀 잘못을 했다라고 하면은 예. 끝까지 추적을 해서 뭔가 벌을 가하는 이러한 좀 강한 이러한 좀 법이 좀 예. 필요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질문 드렸던 내용을 뒤에 좀 답을 주신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전주 자림복지재단 사건이나 이 남원의 평화의 집 사건, 이런 사건이 불거질 때는 끓어오를 듯 뜨거운 관심을 보이다가 또 쉽게 관심이 식어버리는 이 냄비 같은 행태. 혹시 이런 우리 사회의 행태가 장애인들의 인권 유리를 지속되게 하는 혹시 근본적인 원인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꾸준한 관심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오늘 네 분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토론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